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자, 오늘은 과거 유병자 보험과 현재 유병자 보험을 비교해 주신다고 해주셨어요. 돈키호테 방송 통해서 아마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고요. 더 이상 유병자 보험이 뭐 제약이나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씌워진 보험이 아니다. 잘만 활용하면 더 유리한 보험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먼저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하신 사연을 방송으로 한번 맞게 재구성해봤는데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저는 52살이고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9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고 7년 전에는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병력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유병자 보험 3건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지금은 4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보장이 좋은지도 몰라서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지금 제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됐고 수술 이력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밖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 보험도 점검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자분은 과거 수술과 진단 이력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보험료가 한 달에 40만 원이나 내고 계신데 문제는 이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 봐요.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요즘에 꽤 오랫동안 병원 갈 일도 없으신데 병원 갈 일이 없으시니까 보장을 받을 돈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과연 보장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계속 내가 이렇게 유병자로 남아 있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이? 네, 먼저 사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보험료가 4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이 최초에 가입된 유병자 보험을 좀 가입을 하셨어요. 이게 유병자 보험이 처음에 출시 당시에는 이 3가지를 물어봤거든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 기준이 되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되게 가입을 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좀 반영해서 보장은 좀 낮고 보험료는 최초에 좀 높았는데요. 사연자분도 유병자 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4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면 굉장히 흔한 그냥 병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질환 정도인데 맞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유병자 보험밖에 들 수 없었다. 이 325라는 거에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비싸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네,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신 만큼 네. 보장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살펴보니까 2건은 비갱신형으로 1건은 갱신형으로 가입이 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보장 받으시는 금액은 높았어요. 암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진단비 각 2천만 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빠지는 보장 없이 전부 보장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보장이 빠지는 게 없다. 그럼 보장이 충분하면은 이 사연자분은 그냥 보험을 유지하시면 되나요? 네, 제가 그래서 2가지 선택안을 좀 드렸어요. 네. 하나는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기존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판매 중인 보험과 비교해서요. 보장은 동일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리모델링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선택안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가 절감된다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연자분은 그럼 어떤 걸 택하셨나요? 네, 사연자분도 보장은 똑같으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을 조금 요청을 하셨고요. 네. 보장을 분석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병 장수 시대잖아요. 보험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유병자 보험들을 엄청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초경증 유병자 보험과
현재 가입 중이신 유병자 보험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경증 간편 유병자 보험은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가입이라기보다 네. 출시된 지는 좀 최근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입할 때 처음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은 325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최근 초경증 유병자 보험은 3N5라고 해서 최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과 마지막 5는 암과 그리고 뇌졸중, 협심증과 같은 중대한 질환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N이 들어간 게 좀 특징이잖아요. 네네. 이 N이 어떤 걸 뜻하냐면 입원 수술이 없는 기간인데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지는 구조예요. 사연자분처럼 자궁근종 수술을 9년 전에 하셨으면 385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 중간 숫자 N은 만약에 건강 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서 N도 바뀌고 맞습니다. 보험료도 계속 할인이 된다. 그러면 사연자분은 중간에 예전에는 이었으니까 제일 비싼 보험으로 계속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조금 비싼 보험이죠. 네. 0이 제일 비쌉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출시 초기에는 325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310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유병자 보험이 발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는 사연자분처럼 최초의 385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되 1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395 조건으로 바뀌어서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년간 입원 수술 이력이 또 없으셨어요. 그러면 310 조건이 되면서 그만큼 보험료가 더 할인이 됩니다. 네. 즉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가장 저렴한 310 보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그 보험료를 쭉 내는 거죠. 네. 과거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할인이라는 게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 할인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병자 보험이 초기에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었다. 약간은 단순하면서도 불리한 조건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다양화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도 할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지금 도입을 해서요. 네. 할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입하기 전에 이 제도가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에 입원 수술 이력이 혹시나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내 건강 관리에 애를 쓸 것 같아요.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네네. 우리 동키 분들도 한번 무사고 할인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스스로 확인이 어렵다 하시면 간단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사연자분의 보험이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와 보장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사연자분 기존에 보장받는 내용이 암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각 2천만 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 보장에 보험료를 40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네. 동일한 보장으로 해드렸어요. 암, 내, 심장 수술비까지는 동일하게 해드렸는데 입원 일당은 좀 빼고요. 그 대신 간병인 보험으로 간병인 일당과 요양병원 일당을 넣어드렸는데요. 보험료는 18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전보다 보험료는 22만 원 절감시켜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네. 네, 반보다도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간병비 보험 다들 요즘에 필요성을 또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보험료 추가 부담이 어려워서 고민만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는 줄이면서도 간병비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원 일당은 왜 빼신 건가요? 네. 동키 분들 중에서도 이 질병 입원 일당 때문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질병 입원은 사실상 입원을 해보신 분들은 10일 이상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암으로 입원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7일에서 10일이면 나가서 통원을 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질병 입원 일당이 엄청 비쌉니다. 아, 특히 그렇군요. 유병자 보험에 2만 원을 보장받는데 매달 보험료를 얼마 내냐면
2만 원 보장받는데 2, 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 돈을 간병인과 같이 보장 금액이 더 큰 보장으로 바꾸면 보장을 받으시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보장이 있으면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나도 모르게 보험료가 새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도 이제는 건강 이력 기준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도 경과 시간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적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유병자 보험을 그냥 두시면 이런 새로 생긴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입 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과 시간 혹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유병자 보험이라도 할증이 계속해서 적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연자 분은 정말 뭐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줄이셨고 거기에 간병비도 넣으셨고 충분해지셨네요. 근데 줄인 보험료 그냥 사라지게 둘 수 없죠. 전문가들께서는. 맞습니다. 22만 원을 줄였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네, 보험료가 줄였다고 그냥 소비해버리면 재무구조는 전혀 나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 절감으로 확보된 22만 원을 노후 자금에 좀 보태고 싶다고 하셔서 은퇴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연자분이 지금 한 52세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후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50대는 골든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니까 네. 먼저 현재 준비된 연금부터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준비된 연금은 국민연금만 가지고 계셨어요. 65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연금이 60만 원 정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오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줄어든 보험료를 보태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을 좀 살펴봤는데 예금과 적금 등을 하고 계셨습니다. 적금이 곧 만기가 되어서 그중 일부를 연금으로 좀 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보험료 줄인 돈 22만 원과 적금 13만 원을 가지고 와서 매달 35만 원을 12년 내고 70세 연금을 개시하면 이 사연자님이 사망하실 때까지 매달 41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이 12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5,0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으신다고 했고 이렇게 새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70세부터 받게 되면 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정도는 좀 부족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100만 원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역시 햇님 제가 네.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네. 맞아요. 5년 정도 공백이 생겨요. 이 기간은 예금을 하고 계신 게 있었잖아요. 네. 이 5년간은 이 예금으로 일부를 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40만 원씩 5년을 더 쓰려면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것보다 예금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중 일부만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65세부터 월 100만 원 연금을 확보하게 되셨는데요. 이 연금 설계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보험처럼 조금 어릴 때 젊을 때 준비할수록 훨씬 이득이 큰 거죠. 맞습니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저부터 준비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 사연자 분께서는 큰 욕심 없이 월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싶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10년, 20년 후면은 생활비도 물가 상승 때문에 더 많이 들 거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월 100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네네. 준비할 수는 없나요? 물론 더 있었습니다. 네. 바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주택을 담보로 네네.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인 거죠. 정확히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연금은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냐면 만 55세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팔지 않고요.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영모기지론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 고생하시고 지금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가 걱정된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평생 모은 주택만 있어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연자분의 주택은 5억 정도 되셨거든요. 그럼 65세의 예상 수령액은 12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국민연금 6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 주택연금 121만 원까지 총 221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당장 하시지 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라고까지 안내를 해주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뉴스 같은 데서도 소개가 되고 정확한 산정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내가 한 3, 40년 받겠지 하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5년 정도 수령 후에 좀 갑작스럽게 내가 조금 사망을 하게 됐거나 어쩌다가 한 5년 받다가 갑자기 큰 목돈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이제 이거 안 하고 싶다. 다시 다 반납을 하고 그냥 연금 신청한 걸 취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동키 여러분들도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승문규 전문가와 함께 돈워리 재무상담소 알차게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